사회적 이슈로 해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세계적 장애로 산다는 거하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은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다뤄보며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를 경험해봤고 겪으면 살아야 될 것인데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이 들면 어떠이라고 스스로 차별하고 방임하실 것인가요? 어, 뭐, 몸이 고장 날 거라고 하면서 스스로 차별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은, 어, 이렇게 질병으로 스스로 고생하고, 어, 뭐, 이제 가족들하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요양원에서 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방임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예전에는 장애가 아동 학대라든지 장애인 학대라든지 어르신 학대라든지 장애인 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이제 보호시설, 이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졌는데 보통 타인에 의해서라든지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진술이 학대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학대를 받았던 이제 진술이 어려워서 학대 인식의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장기간의 학대로 자기 스스로 학대를 받았는지도 인지를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가정 내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부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원받기를 거부했다든지 그리고 그 피해 사실을 그리고 자기 방임을 고립되게 이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정 문제로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려는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음, 어, 사업화 이후로 의학과 과학기술 발전을 거듭할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기명수명이 길어지고 23년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어지는 상황에서 동시다발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대부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인지적 구두쇠 경향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적 폭력이라든지 경제적 폭력은 어, 인, 음, 지금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겨서 문제 제기를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지만 신체적이라든지 정서적으로는 동시다발로 방임이라든지 유기라든지 학대로 폭력이라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예전에 제가 경험한 바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겨서 제가 KT를 탑승하고 출발하기를 기다렸는데 어, 이동이 불편한 거의
보호자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제 옆자리에 의자를 앉게 됐는데, 그때는 보호자분이 앉혀주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보호자분이 잘 다녀오라고, 누가 목적지에 기다릴 거니까 잘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기는 탑승 시켜놓고 내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홀로 여행을 갈 수 있게끔 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리 승무원이 도와준다고 해도 홀로 여행을 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승무원이 왔지만 그분이 의자에서 그 좁은 공간, 좁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도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도 모르는 승무원분이 이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제가 옆에 일어나서 어르신을 일으켜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져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비장애인분들은 쳐다보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승무원은 저에게 따님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했었는데 그 어르신은 장애인이 불편함을 보고 안다고 장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준 거라고 또 승무원께 얘기를 했는데 서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조심해서 가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장소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분은 그 탑승역 그러니까 그, 그 자리 기차 이제 승합차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대기실 쪽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와줄 수 있는 승무원이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분이었는데 휠체어도 준비도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그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1시간씩 교육받는 장애인식 교육 가지고 태도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저희들이 받는 이식 교육 가지고 그 행동들 그리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 그런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장애인 차별법 이제 금지법이 있어도 차별과 책임 회피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항공사와 일본의 항공사 같은 경우 18년도에 협약으로 또 장애인들 이동을 잘 도와주기로 협약이 돼 있어서 원활하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김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이 팔로 난간을 잡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이스타 항공을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중증 장애. 휠체어로 탑승 도착해서는 리프트카도 없이 계단을 떨면서 내가 진짜 억장이 또한 리프트카가 없어 필요시 이용 가능한 리프트카가 없었다는 게 항공사 공항 측의 탑승교가 있는 게이트로 주기장이다. 항공사가 요청하면 주기장 배정을 바꾸는 시스템이고요. 가 배정된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휠체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항공사에다가 장애인은 뭐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타 항공 측도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교통약자 승하기는 항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아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만 겪을 수 있는 일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동,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장애를 겪고 있는 어르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두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20년 전부터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어, 어, 욕을 하지만 욕을 해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 행정적으로 나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금은 내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폭력 앞에 저희들이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목소리를 지금 보시면 독일과 영국의 교통약자의 접근성 사례를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한 간격 여기 보시면 거의 발이라든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보기만 해도 어른들이 발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이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허벅지까지 떨어질 정도로 단차 간격이 큽니다.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바퀴라든지 그런 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사례인데요. 지금 접히는 의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앉을 수 있고요. 저희는 휠체어 지하철 내 보시면 2좌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사분은 휠체어 장애인분과 동떨어진 의자에서 앉아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큰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접이식 의자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분들끼리 이동도 가능하고 여러 사람들이 소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랑 많이 틀리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식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옆에 접근성이 가능한 기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 장애인분이라든지 어린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기를 만지자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비장애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키 작은 기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접근권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뉴스 2018년도 6월자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장애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체나 정신적 손상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다른 나라의 장애인은 신체나 정신장애 손상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장애는
상대적입니다. 소인국에 간 걸리버, 키 큰 장애인. 소인국에서는 걸리버는 큰 장애인이고 대인국에 가서는 키 작은 장애인입니다. 장애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애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일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타인이 결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산다는 거는 목적을 향해 그리고 사회의 정의, 성취를 자기 성공을 위해서 타인과 비교하며 지나치게 열심히 생활하다가 내적인 고갈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잘 산다는 의미는 자신을 이해를 하고 자신에 맞는 목표의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삶하고 정신적인 풍요로움. 저희는 풍요로움 속에서 그래서 빈곤을 얘기합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풍요 속에서 빈곤을 생활하고 있죠.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부자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잘 산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 수명이 길어질수록 1인 가족이 많아지고 그리고 2인 가족 그리고 이제 점점 3인 가족보다 2인 가족 그리고 4명 중에 1인은 1인 가족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살아간다는 의미를 재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커집니다.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는 핵심을 보시면 자녀 교육, 지금 출산율이 적어질수록 자녀 교육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풍요로움, 자기 생활, 1인 가족이 되고 2인 가족이 될수록 경제적 풍요를 생각하고 있고 이제 주택 문제, 취업난에 강한 거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있어야 된다. 투자라는 부분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의 문제와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소유 개념이 큽니다. 그리고 또 기대 수명이 클수록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 젊은 세대들은 삶의 질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기업,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협력, 공동체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개인에 대한 성장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요. 독립적인 1인 가족이 될수록 독립적인 삶을 생각하게 되고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삶에 대한 질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되는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장애를 겪는 사람들 복지는 당사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되며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그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은 일생을 결정하네요가 아니라 자기 의사권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가장 좋은 삶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